증기압력이 이런 거였지. 밀폐 용기 속에 액체와 기체가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기체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했었어 우리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진공이라고 보자. 어떤 진공 용기 속에 액체만 넣었어. 그러면 처음에 증발 속도가 빠르겠지. 근데 점점 기체들의 양이 많아져. 기체들의 양이 많아지다 보면 기체들도 응결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속도 차이가 줄어들게 돼. 그러다가 결국 무슨 상태? 기체로 되는 분자의 수하고 액체로 되는 분자의 수가 같아. 이게 바로 동적 평형 상태야.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 그랬을 때 이 기체만의 압력을 우리가 이 액체의 증기 압력이라고 얘기해. 됐지? 자, 그랬을 때 뭐 책에도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속도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드린다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니? 증발 속도는 일정하지? 근데 응결 속도는 처음에 0이었어. 왜? 처음엔 기체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점점 증가하다가 어떻게 같아져? 응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증기압력을 우리가 아니까 앞에서 복습이라고 생각해. 증기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 같니? 자, 이렇게 돼. 밀폐 용기 속에 다시 그림을 간단히 그려주고 액체를 넣었더니 액체는 기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개수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개수가 같을 때 동적 평형이라고 해. 근데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싶어. 충돌 횟수를 증가시켜야겠지? 그러면 압력의 크기가 크려면 어떻게 해줘야 압력이 커질까? 제일 중요한 거 증기압력.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온도야.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커져. 생각을 해봐. 우리가 입자 수준에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자, 온도를 높여버리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분자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게 돼. 그러면 이 공간에 기체가 많아지다 보면 충돌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니? 더 많아지는 거야. 우리가 충돌수의 압력은 비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가 잘 되죠? 그치? 그러니까 충돌수가 많아져서 압력이 세지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증기압력을 온도만의 함수라고 해. 액체의 양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온도가 같으면 그 물질의 증기압력은 안 변해.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게 뭐가 있냐면 분자 간의 인력은 어떨수록 다른 분자인 경우라면 자, 기체로 잘 되는 게 충돌수가 많아지겠니? 기체로 잘 안 되는 게 충돌수가 많아지겠니? 기체가 잘 될수록. 그러면 인력은 약해져야겠지. 서로 분자들이 덜 당겨줘야 쉽게 기체로 도망갈 수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다른 물질일 경우에는 인력이 약해야 증기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할수록 증기압력은 크다. 그 다음에 증기압력 곡선은 봐봐. 여기도 뭐가 나와 있니? 온도에 따라서만 나와 있어. 온도에 따라서만. 그치? 온도만의 함수야. 그래서 여기에 760이 나와 있지. 760은 뭐였지? 760mm HG는 760mm HG는 우리가 1기압이었지. 1기압이었어. 그러면 증기압력이 1기압이야. 자, 우리가 증기압력과 뭐가 같을 때? 증기압력과 대기압력이 같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지? 외부 압력이 같으면 끓음이란 현상이 일어나. 그때 온도, 물이다. 100도씨네.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지.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증기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 그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안에 원래 기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죠. 진공 상태랍니다. 그러면 이 수은기둥이 이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수은기둥 760mm가 누르는 힘과 이 안에서 기체가 누르는 힘이 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 1기압은 760mm 수은하고 똑같다고? 맞네? 근데 진공 펌프를 사용해서 여기 있던 기체를 다 빼내버렸어. 진공이 됐지? 그러면 압력의 차이가 없으니까 빵이 돼. 수은의 높이 차이가. 양쪽 다 진공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요 안에 들어있던 액체를 조금 넣었어. 찌릿 넣었어. 그러면 얘가 기화하기 시작해 기체가 되고 이제 기화되는 속도랑 액화되는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에 높이 차이 생겨. 그러면 이 높이 차이는 왜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동적 평형 상태에 놓인 기체들의 압력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액체의 증기압력을 측정하게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인데요. 옛날 그림 이렇게 끓는 점 나오지 않아도 돼. 왜냐면 그래프에 다 나와 있죠. 끓는 점. 그치? 읽으면 되는데 언제? 증기압력이 1기압일 때, 그치? 그때 온도를 우리가 기준 끓는 점,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얘기했었지? 요 존섬들을 읽은 게 다 이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프를 잘 해석하지 못하겠어. 그럴 땐 실선 하나를 그으라고 했지.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그리라고 했지.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일정 온도 조건이야. 온도가 일정해.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까? 일정 온도 조건일 때 증기압력은 앞에 있는 한 글자씩만 표현해 볼게요. 물질의 이름을. 누가 가장 이제 큰 거냐면 다이에틸 에테르가. 그치? 그 다음에 아세톤이. 그 다음에 차례대로 그리면 돼. 그림 보시면 요게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얘고 아세톤, 그 다음에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물이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야. 그치? 그래서 아세톤,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탄올,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건 아세트라고 적을게요. 왜냐면 아가 두 개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증기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분자 간의 힘을 바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증기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기체로 잘 된다는 얘기일까? 기체로 잘 안 된다는 얘기일까? 기체로 잘 된다는 얘기야. 기체로 왜 잘 될까? 인력이? 그렇지, 약하니까. 그래서 인력이 큰 거는 증기압력이 가장 작은 놈이 인력이 가장 커. 그러면 끓는 점 나와 있지만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끓는 점도. 그 다음에 몰 기화열을 비교해 볼까? 선생님 몰 기화열이 뭐죠? 라고 하면 기화열이잖아. 기화될 때 필요한 열 에너지. 근데 1g이 아니라 1몰. 1몰의 액체가 기화될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면 인력이 강할수록 점점 에너지는 많이 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휘발성이 있어. 휘발성. 휘발성이란 건 불 붙는 성질이야. 불 붙는 성질이 아니야. 불 붙는 성질은 인화성이라고 해. 휘발성은 기체로 잘 되는 성질을 얘기해. 기체로 누가 가장 잘 되니? 증기압력이 큰 놈이 인력이 약하니까 기체로 잘 되겠지. 맞지? 이 정도는 저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액체는